JYP는 그동안 꾸준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오르는 말에 이제 올라타는 격이지만 저는 좀 더 그 어떤 안정된 그런 투자를 한다면 쪽집게를 찍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원래 시험 기간 되면 찍어주시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업종지도 중천 박찬일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번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2023 상장기업 업종 지도를 쓴 저자 박찬일이라고 하고요. 닉네임으로는 중천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전업 투자자로 지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년에 한 번씩 책 발간하고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이렇게 좀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기회들을 좀 갖고 있고요. 자, 그럼 2023년 업종지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뤘던 섹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었나요? 제가 그때 당시 썼던 게 이제 일부러 해가지고 주목해야 할 4가지 테마로 좀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좀 상황이 안 좋았었던 이제 뭐 반도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또 계속 이제 부상하고 있었던 전기차도 있었고요. 로봇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4가지 그 섹터를 이제 주요하게 주목해야 될 테마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다 맞췄네요. 네, 이제 올해 용하다, 굉장히 이 4가지 섹터가 굉장히 우연치 않게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섹터로도 돼 있고, 주가 상승률도 상당히 좋게 움직이고 있는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어떤 근거로 이게 주목해야 된다 생각하셨던 거예요? 각각 나름의 그 스토리는 다 다른데요. 그러니까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나의 어떤 큰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 이미 모든 투자자분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크게 성장할 분야다라고 해서 전기차는 좀 주목을 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나 어떤 선행성이 빨리 진행되는 업종이잖아요. 근데 그때 막 이제 반도체가 꺾이던 시점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우려가 많은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때야말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지금이 주목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판단에서 좀 반도체를 제시했었고 로봇은 좀 향후에 좀 우리나라 산업에서 좀 이렇게 좀 펼쳐질 수 있는 신규로 개척해 들어가고 신규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정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로봇을 좀 주목했었고 엔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어떤 산업 중에서도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으로서 굉장히 K-팝으로서 인정받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이제 좀 종식되면서 본격적으로 개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우리나라의 연예기획사들의 어떤 그런 좀 능력 그런 거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4가지 섹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6월인데 지금 업종들 이 중에서 지금 제일 핫한 데가 어딘가요? 지금 현재 모두 다 핫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전기차는 이미 너무 핫하다 못해서 이미 약간 좀 뜨거워요. 이제 좀 꺾이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꺾이는 시점이라 좀 보고요. 연예기획사는 지금 가장 지금 핫하게 올라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 아직 100도까지는 아니에요? 네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제 엔진 달고 지금 달리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서히 지금 달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그 6개월 동안 지금 6개월은 채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업종들이 얼마나 이제 주목받느냐를 봤을 때 좀 주가를 좀 중심으로 본다면 좀 연초 대비해서 상승률을 좀 보게 되면 이 4개 섹터의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해서 한 4%에서 5% 정도 상승한 반면에 지금 저희가 보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약 한 10% 정도의 주가 상승률이 있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산해서 이제 비교한 겁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미 10% 정도 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24% 상승률이 연초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가장 큰 성장률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워낙에 높은 어떤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거에 대비해서 좀 약간 주춤한 한 6% 정도. 그다음에 이제 기계 자동화가 이게 로봇 분야인데요. 로봇 분야는 지금 특이하게도 지금 마이너스 10% 정도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전년도 말에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오히려 지금 하락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이렇게 지금 이렇게 피어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분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네요.
그러면 이 주목할 업종들을 고르는 방법, 노하우는 또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 성향 자체가 이제 저는 아까 저보고 가치 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통적인 가치 투자라고 얘기하는 방식에서는 약간 좀 성장주 투자 스타일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탄탄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꾸준하게 성장하고 혹은 앞으로 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굉장히 좀 주목하는 스타일이고요. 예. 특히나 그 가운데서도 기존에 하지 못했던 어떤 변화의 지점들이 보이는 그런 기업이나 섹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업종지도 책을 쓰면서부터 약간 좀 저도 좀 스타일이 바뀌었는데 그 전에 이제 바텀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쵸, 개별 그쵸. 기업에서 이렇게 네. 찾아나가는 방식이었다면 제가 이제 업종지도 책을 계속 쓰면서는 이제 업종 전반을 이제 살피다 보니까 그게 좀 하나의 어떤 트렌드로 이제 굳혀나가는 그리고 이제 성장해가는 어떤 그런 업종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전체 업종이나 산업을 좀 조망하면서 그 가운데서 좀 괜찮은 기업들을 찾아내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도 좋고 뭐 어떤 나름대로 경쟁력 갖춘 기업들을 찾고 그 가운데에서도 좀 주가가 덜 오르는 기업들을 찾아나가는 좀 그런 방식으로 좀 이제 투자할 종목을 발굴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고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저는 현재 어떤 그 성장하는 산업이고 이제 피어나는 곳이면 그 기술이 예. 현재 어떤 대중적으로 혹은 앞으로 이것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 나갈 수 있는 기술인지 혹은 너무나 앞서 나가는 기술이 아니라 어떤 숫자화에 기반해서 조금씩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봅니다. 그러면 뭐 PER이나 ROE 이런 것들이 아니었네요. 저는 예. 퍼보다는 PBR을 많이 봐요. 아, PBR이요? 네. 왜냐하면 네. 퍼는 이제 이익 기반에서 예. 어떤 주가를 보기 때문에 이익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익을 뭐 반기로 볼 것이냐, 분기로 볼 것이냐, 연간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지만 예. PBR은 예. 자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익이 생기던 깎이던지 간에 자본의 변동성은 그렇게 크다지가 않거든요. 그쵸, 그쵸. 크진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PBR 밴드의 움직임은 좀 더 좀 장기적으로 좀 안정화된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전반적인 이렇게 흐름을 딱 보면 이렇게 굉장히 앞서 나가는 애들은 PBR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는 반면에 그 가운데에서도 낮게 형성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PBR이 좀 낮은 그 가운데에서도 예,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그 기업들의 어떤 변화의 지점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제 향후에 좀 주가 상승폭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가치 투자자의 기본인 그 PBR을 좀 보시면서 네.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애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어떤 저 PBR주를 찾는 네. 것이 아니라 이제 대체로 좀 성장하는 기업들은 PBR이 높잖아요. 높더라고요. 예, 네. 보통 이제 성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PBR 같은 경우는 ROE를 근거로 해서 움직이는데 ROE가 대략적으로 한 10에서 20% 사이, 뭐 좋게는 뭐 30%까지도 가잖아요. JYP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굉장히 높은 ROE를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10에서 한 20% 정도의 ROE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PBR이 뭐 한 3, 4, 뭐 높게는 5 이렇게까지 형성이 되거든요. 이게 미국의 어떤 글로벌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낮은 PBR 기업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반적으로 그 업종 내에 있는 그 기업들 간의 비교를 해보면 어떤 기업은 PBR 4인 반면에 어떤 기업은 PBR이 뭐 1.5나 2 이렇게 격차가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업종 내에서. 네. 그 비교 가능한 기업군 내에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 조금 더 낮은 PBR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이 실제적으로 왜 낮은지를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로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라면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 괜찮은데 좀 주가가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판단되면 이제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엔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PBR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죠. 근데 보시면 JYP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지난주 그러니까 6월 12일 월요일 기준 그 주가 기준이거든요. JYP 같은 경우에는 지금 PBR이 13.6입니다. 그러니까 14죠. 이렇게 따지면 이 기업 ROE가 27%예요. 그러니까 ROE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PBR이 정당화될 수는 없죠, 그죠? PBR 10이 일단 넘어가게 되면 PCR 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도 보면 하이브 같은 경우는 PBR이 3.9고요. SM은 3.6, 뭐 YG 3.5, 뭐 큐보 7,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PBR 밴드가 높게는 이제 2배에서 뭐 3-4배까지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연예기획사 같은 게 좀 특수한 지점들은 있지만 이 중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만약 고른다면 JYP는 그동안 꾸준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오르는 말에 이제 올라타는 격이지만 저는 좀 더 그 어떤 안정된 그런 투자를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SM을 고를 것 같아요. SM. 네.
SM, 예, 그쵸. PBR이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이유가 극복 가능한 이유인지 그런 어떤 이슈들이 해결 가능한 이슈들인지 만약에 이것이 해결이 된다면 오히려 주가는 좀 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YG가 제일 저평가돼 있긴 하네요. 네, 근데 YG 같은 경우에는 예. 여기도 이슈가 있었죠. 여기 빅뱅에 이제 지드래곤이 이제 나가면서 이제 그거에 따르는 이제 주가 하락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동안 예, 잘 가다가 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반영된 주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어제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스트레이키즈가 500만 장인가를 팔았다고 해요. 그게 뭐예요? 저도 이제 옛날 세대라 그러니까 그 아이돌을 기준으로 치면 저도 옛날 세대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잘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이제 빅뱅에서 멈췄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근데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아이돌 그룹의 실제적인 멤버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만 할 뿐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연예기획사를 보면서 이제 저처럼 이제 나이 드신 투자자분들은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웠기도 한 게, 저하고 똑같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국내에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국내에서 들리는 음악들, 들리는 기사들. 예. 근데 지금 아이돌들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하거든요. 해외에서.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모르는데 해외에서는 유명해진. 대표적으로 BTS가 그랬죠. 네. BTS 아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홀대받고 있네.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이제 애국주의가 발현이 되어서 BTS가 크게 성장한 이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수입이 되어 와서 와서 봤더니 정작 국내인들은 모르는 예. 그런 케이스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투자자들도 이제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니까 뭐 스트레이키즈니 뭐 블랙핑크니 이런 이런 아이돌 그룹이 얼마나 유명한지를 실감을 못 해요. 저 역시도.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옛날 그 비틀즈가 그렇게 엄청났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넘어서는 거니까 지금 아이돌들이 일단은 그러니까 아이돌들이 이제 그 주요 수입원이 연예계에서 수입원이 공연과 음반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타 이제 MD 상품들 이제 굿즈라든가 그리고 이제 여타 이제 뭐 그 IP를 활용한 뭐 그런 수익인데 그 코로나 시대에는 공연과 음반이 다 죽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작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100만 장은 그냥 우습게 돌파를 하는 아이돌 그룹들이.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제 픽을 보시는 건 SM이셨네요. SM 같은 경우는 요즘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진통의 과정이었고, 진통의 과정들을 그래도 그나마 이제 조금은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근데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당연히 JYP를 봐야 된다고 보고요. JYP 지금 보면 내년도 영업이익을 2천억 이상을 보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4조 5천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따져도 퍼가 25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기업들은 퍼가 보통 한 40만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의 주가 역시도 저평가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향후에 어떤 그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연과 음반 수익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지만 완전히 열린 게 아니거든요. 공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의 가장 큰 무대는 다 지금 글로벌 아이돌 기업들이 다 지금 예약이 되어 있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익과 음반 수익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이 윗단은 상방이 다 열려 있는 거죠. 이익과 매출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주목받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다른 지표들은 다른 건 안 보세요? 그러면 주로 이제 PBR과 ROE를 주로 많이 보고요. PBR과 ROE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어떤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이제 어떤 성장의 어떤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를 어떤 향후의 어떤 주가의 어떤 상승률을 볼 때는 이제 기울기가 매우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YNY나 QNQ를 볼 때 어떤 주로 이제 YNY로 그 기울기가 꺾이거나 정체되면 주가는 아주 심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기울기가 제대로 좀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좀 짧게는 이제 그렇게 트래킹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반도체가 제일 좀 난해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분야인데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복잡한데 그래서 저는 반도체 공부할 때 일단 공정을 먼저 좀 이해를 좀 하는 방향으로 갔고요. 그래서 그 주요 공정 이제 8대 공정에 대한
그 공정을 이제 각종 이제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블로그에 가면 아주 뭐 자세하게 잘 뭐 동영상으로도 설명이 잘 돼 있고 해서 좀 그런 것들로 일단 먼저 공부를 좀 했고요. 그리고 또 공정 한번 좀 얘기 좀 간단하게 해보실 수 있어요? 일단 뭐 가장 크게는 이제 전공정하고 후공정이 있고요. 그래서 전공정 같은 경우가 이제 기존에 굉장히 주목받았던 공정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하고 뭐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크게 나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시스템보다는 메모리 반도체에 좀 특화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넘버 원, 투를 기록하고 있고, 미국의 마이크론이 3위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 세 개 회사가 과점하는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이제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이 이제 어떤 공정이 중요하냐 했을 때, 이제 전공정에서 이제 식각하고 증착이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장비나 소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열 처리 현상, 뭐 식각, 증착, 그다음에 포토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제 여러 다양하게 많은데, 이제 포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워낙 네덜란드의 뭐 그 기업이 장비를 독점하고 있고, ASML. 네네. 워낙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자체도 일본이 그 장악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장비나 소재 기업들이 주력하고 있는 분야가 식각하고 증착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거기에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식각 분야가 굉장히 그 중에서 조금은 어려운 난해한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는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얘기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거기 한번 진입하게 되면 거기에서 오랫동안 그 어떤 이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식각이 왜 중요하냐면 메모리가 이제 좋아진다는 얘기는 이게 그만큼 메모리가 커진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걸 단수를 쌓는 거니까 단수를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회로도 많이 그려야 되고 그리는 만큼 거기에 증착도 해야 되고 깎아내기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깎아내는 그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다 보니까 이제 식각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인정받으면 이제 높은 영업이익률을 이렇게 보장받는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도 이제 소재 장비 같은 경우에 이제 식각 쪽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프리미엄 더 받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정이 예전에 이제 그렇게 됐다면 지금은 오히려 후공정이 더 주목받는 시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3나노에서 뭐 TSMC가 최근에 뭐 2나노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노의 어떤 공정 변화는 이제는 조금은 이제 어려운 단계에 뭐 도달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요즘 기사에 보면. 근데 오히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패키징 단에서 패키징을 하면서 그 어떤 효율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기술이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많이들 진단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패키징 공정의 변화들이 많이 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전공정 분야도 좋지만 패키징 분야에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 주목받는 그런 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오히려 패키징 같은 경우는 좀 뒤떨어지는 공정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전공정에 투자하고 후공정은 안 해도 돼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후공정 쪽이 오히려 더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좀 주가 상승률이 좀 높게 나타나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가 후공정 장비잖아요. 최근에 주가가 더블 넘어갔던 것 같은데. 뭐 후공정에서 뭐 독보적인 기업이니까. 그럼 식각에서는 대표적인 기업이 식각에서는 저기 뭐냐 장비주 쪽에서 보시면은 여기 ATPC, PSK가 있는데 ATPC 같은 경우가 뭐 최근에 이제 오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요렇게 이제 소재와 장비가 있고 이제 분야로 해가지고 이제 뭐 팹리스라든가 그다음에 뭐 파운드리라든가 뭐 이렇게 좀 나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요 최근에는 이제 보면은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조금은 기술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운드리는 뭐 TSMC가 워낙 주목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 그 파운드리 사업을 갖고 있고 파운드리는 이제 그 이외에는 뭐 DB하이텍 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에서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밖에는 없는. 팹리스에서도 좀 이렇게 주목할 만한 분야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제가 볼 때는 좀 그걸 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캐펙스,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주목해서 봐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기술의 진화도 중요한데 기술의 진화는 사실은 전문가가 아닌 저를 비롯해서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그것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투자하기엔 매우 어렵지 않나 좀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하는 설비 투자의 어떤 현황, 그것을 오히려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러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제 캐파가 커지면은 네. 결국 소부장에서도 그렇죠. 예, 같이 늘어나니까. 네, 네. 그래서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게 많았던 것 같아요. 다 소부장을 다 꿰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공부하는 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면 안 돼 이러는데 아니다. 수익률은 이게 훨씬 좋다.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서 하는데 소부장으로 가는 순간 기업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떤 거 고르면 별로 수익률 안 나고 어떤 거 고르면 대박 나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네. 올해 하고, 그러니까 작년 네. 말부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일부 이제 책 내고 나서 이제 여기저기 얘기됐던 것이, 저는 이제 장비 쪽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때 당시 얘기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어떤 시기였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재고가 쌓이고 하면서 이제 생산량이 위축되는 거 아니냐, 뭐 치킨 게임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각종의 우려 섞인 말들이 많이 있었죠. 네. 나오던 시기였잖아요. 네. 근데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어떤 제조업 강국을 꿈꾸면서 막 굉장히 어떤 반도체 기업들을 이렇게 끌어들였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공장 신설도 많이 하게 되고 삼성전자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발표됐던 설비 투자 금액 규모도 상당히 컸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 가격은 꺾이고 설비 투자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분야 중에서 그렇다면 고른다고 한다면서 당연히 또 장비 쪽을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소재는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예. 소재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고, 그러면 설비 투자는 어차피 삼성전자가 뿌리는 돈이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는 장비 기업들한테 나타나는 거잖아요. 아, 네, 그래서, 예. 예, 쪽집게로 찍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원래 시험 기간 되면 찍어주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요새 반도체 주가가 장난 아니거든요. 네. 그럼 지금 소재 장비 어디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지금 장비 쪽이 많이 올랐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그 주성 엔지니 정도 그렇고요. 아, 주성도 그렇게 올랐어요? HPSP 거기, 한미반도체 어떤 계열사 예. 거기도 그렇고요. 아, 지금. 그러면은 이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지금 좀 핫한 분야가 또 어느 분야예요? 패키징 말고 또 있어요? 패키징 분야도 있지만 뭐 시각 증착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네. 새롭게 신규로 공장을 가동을 하게 되면 싹 거기에 들어가야 싹 되니까?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제 먼저 설비가 먼저 들어가게 되죠. 예. 설비가 먼저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설비 쪽의 그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그 우리 상장 기업으로 치면 건설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타 장비 기업들에 대비해서 주가가 훨씬 더 낮게, 프리미엄이 좀 적게 형성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미국에 진다면 낙수 효과라 해가지고 이제 물산이랑 엔지니어링이 이제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또 그렇다 해서 그렇게 폭이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이제 보면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이제 플랜트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진공 설비도 들어가야 되고요. 예. 다양한 설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클린룸 설비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예. 뭐 세보에미시 같은 뭐 이런 기업들이 요즘에 주목받잖아요. 다 그게 다 이제 그런 효과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이 삼성전자 하면 지금 두 가지를 또 이제 신사업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AI랑 로봇이에요. 네네네.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 연관해서 볼 수 있는 예, 어떤 그렇죠. 저는